아이들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인생 교육 속에 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교의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교육이다. 내가 몇 점을 받느냐, 어떤 걸 성취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이 몇 명이냐, 나만 1등하면 괜찮은데 1등이 2명, 3명이면 100점이 소용이 없죠. 그처럼 우리는 등수를 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보고 등수가 나오는 겁니다. 등수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내가 다른 잠재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학이든 국어든 그 과목에서 등수가 낮게 나오면은 애들이 뭘 형성합니까? 나는 못하는 애구나. 나는 안 돼. 열등감. 즉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열등감을 쌓아가는 것들이죠. 그럼 공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애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머릿속에 뭐가 심겨집니까?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죠. 그건 뭐냐니까 쌓여온 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구나. 재밌네. 그런 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기댈 수가 없는 그런 걸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그 심령이 피폐되는 겁니다. 피폐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잘하는 애대로 못하는 애대로 그 속에 어떤 억누린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의 첫 번째 현실이다. 두 번째 현실은 제가 관계의 그 문제를 다뤘는데요. 1990년대에 처음 들어서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부터 있었던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일진들,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이제 못하는 애를 괴롭히는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의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공부나 힘의 한계가 없이 상호가 상호를 향해서 괴롭히는 왕따 현상 같은 경우가 특별히 어떤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돈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내가 얘들이랑 친해지지 않냐 하면은 얘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그래서 상호가 상호에 대해서 밀어내고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딸을 시키는, 소외를 시키는 통해 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90년대 이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청소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옛날에는 학업이 제일 1순위였습니다. 고민이. 지금은 안 물어보게 되면 관계일 겁니다.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세 번째 했던 것은 제가 소비시대에 갖는 정서적 위기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일 위기감을 보고 있는 것이 청소년 우울증, 정서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자살은 주로 학업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러냐? 부모들이 볼 때는 뭐가 부족하냐? 옛날에 우리는 강한 때 힘들게 공부해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했는데 얘들은 엄마가 지금 일하라 그러냐, 돈 벌려오라 그러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겪냐, 왜 약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눌림들이 우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큰 문제로 있고 그것이 관계가 문제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우울의 문제를 잘 치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냐 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들 좀 듭니다. 요거 세 가지가 제가 조금 진단한 것이고요. 그 제가 제시한 대안은 뭐냐면은 7, 80년대 학생들이 자치력이 살아있었던 것을 회복할 수 없을까? 제가 생각해봤던 것들은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 아니면 주말학교 같은 것들을 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교회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방과 후 마칠 때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학원 버스와 태권도 버스들이 쫙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을 게 아니라 교회 버스가 줄줄이 서 있으면서 걔들 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서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또 학업도 봐주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돌봄 수요,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전부 교회가 하고 교육자들도 신방 가지 마시고 교육자들 전부 이제 그 애들 돌보는 거 그걸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거기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살고 방과 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도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데 할 수 있죠. 그런 식의 모델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들은 우리 신학교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사람들 길러내고 그래서 다시 어쨌든 그런 식의 회복들을 도입하자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지금 한국 교회의 80% 90%는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소형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의 제일 문제점들은 거기는 애들이 전혀 없어요.
한두 명 있거나 전혀 없는 교회고 심지어는 교육자 자녀만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겁니다. 저 교육자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육자 자녀들은 아빠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걔가 나중에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가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저는 그래서 주말학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노예나 총회 차원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좀 해서 미자립교회나 소형교회 그 교육자 자녀들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데려와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같이 1박 2일 프로그램들 하면서 친구도 사귀어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연합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삶을 살면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옛날 70년대 80년대 교회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새롭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